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물선장 리드 브랜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이 한 15년 동안 직접 해오셨다는 보물선 프로젝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좀 특별한 인생 이야기가 있죠. 맞아요. 원래 군인이셨는데 작가이자 코치로 그 삶의 변화, 특히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물선 프로젝트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물선 프로젝트, 이거 핵심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종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 핵심 도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물지도라고 부르는 시각화 자료고요. 아, 보물지도. 네. 그리고 또 하나면 항해일지라는 기록물이에요. 우리 인생을 뭐랄까 바다의 항해에 비유해서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보물을 향해 잘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각화. 그거 예전에 시크릿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비슷한 건가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 어떤 차이요? 이 프로젝트는 리드 브랜딩 씨 본인이 진짜 15년 동안 직접 해보면서 계속 다듬은 거거든요. 15년이요. 와, 직접.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걸 넘어서 꾸준한 실천이랑 지속성, 이걸 좀 시스템화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비전 보드 만드는 분들은 꽤 있는데 막상 3년 이상 꾸준히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만들어봤는데 꾸준히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이분 얘기로는 효과나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보물제도랑 항해일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보물지도는 예전에는 그 만다라트 차트 아시죠?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목표를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직접 그리고 했다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AI로 이미지를 막 생성해서 훨씬 생생하게 시각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대요. 오, AI까지? 신기하네요. 그럼 항해일지는요? 항해일지는 뭐랄까 개인의 역사책 아니면 포트폴리오 같은 파이촐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룬 성과들 아니면 영감을 줬던 사진, 편지 뭐 이런 거 쭉 모아두는 거죠. 아, 내가 걸어온 길의 증거들이네요. 그렇죠. 목표를 향한 여정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지도랑 항해일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힘을 실어주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지도,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증거로 남기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아날로그 지도에만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휴대폰 잠금화면이나 SNS 프로필 사진 같은 거요. 일상에서 계속 눈에 띄게 만들어서 우리 뇌가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잖아요. 그 해마의 역할 같은 거요. 아, 네네. 계속 상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끊임없이 목표를 상기시켜서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고 결국에는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꽤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되게 체계적인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인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분이 원래는 1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직업 군인이셨어요. 특수부대요? 와. 네, 심지어 막 행군 같은 힘든 훈련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정도로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군인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23년 5월이었는데 길을 걷고 계시다가 그만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정말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어머나. 네, 한 1.5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턱이랑 머리, 발목을 아주 심하게 다치셨고 심지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진단에 영구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신 거죠. 세상에. 정말 큰일이었네요. 그 사고가 그럼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거군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병상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을 하셨대요. 만약 내가 이때 그냥 죽었다면 뭘 가장 후회했을까? 아,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진 거죠. 원래 계획은 군에서 좀 더 진급하고 나중에 이 보물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고 때문에 계획을 확 앞당기게 된 거예요.
그때 뭔가 딱 깨달은 게 있으셨나 봐요. 네. 과거에 그 국방부 발표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던 경험도 있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강연 제의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군인 신분이니까 좀 망설이다가 놓쳤던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올랐대요. 아, 아쉬웠던 순간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결국 자기계발 강사로서의 삶이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사고 후에 예전에 만들었던 자신의 두 번째 보물지도를 다시 꺼내봤는데 와, 거기에 붙어있던 목표들의 한 80%가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준 아니면 외적인 기준에 맞춘 뭐랄까 껍데기 같은 목표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큰 사고가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보물섬 프로젝트가 단순히 목표를 예쁘게 그리고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짜 목표, 불필요한 목표는 덜어내고 네. 둘째로 그걸 끊임없이 나에게 상기시키고 아날로그 지도든 핸드폰 화면이든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셋째로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게 항해일지고요. 이런 아주 체계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극적인 사고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 그리고 이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치, 바로 행복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 셈이에요.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 세운 그 목표들이 진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인가요? 어쩌면 이 프로젝트처럼 여러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매일 마주치게 하고 그 여정을 기록해보는 것. 그게 여러분만의 보물을 찾아가는데 아주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가 15년간 다듬어온 보물섬 프로젝트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개인적인 실현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단단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리드 브랜딩 씨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표를 세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건드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아, 감정. 네. 지금 여러분이 세운 목표 뒤에는 과연 어떤 감정이 숨어 있나요? 그리고 그 감정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